안녕하세요, 케토입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에게는 키토제닉, LCHF, 당질 제한은 익숙한 용어일 텐데요.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낯설기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콘텐츠에서는 저탄고지와 키토제닉, LCHF, 당질 제한 다이어트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해보려고 합니다.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는 자연으로부터 온 식재료를 위주로 정제된 곡물과 당류를 포함하는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질 좋은 단백질을 적당량 먹으며 천연지방 섭취를 늘림으로써 당질을 연소하는 몸에서 지질을 연소하여 케톤체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케톤 상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식사법을 말합니다. 이러한 케톤 상태를 케토시스라고 부릅니다.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다른 이름으로 키토제닉 다이어트, 스웨덴에서는 로우캅 하이팻의 약자인 LCHF, 일본에서는 당질 제한이라고 하며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지방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권유하는 점은 같지만 이들은 다이어트의 목적과 개개인의 대사 능력에 따라 시기하는 영양 비율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씩 관련 내용을 알아볼게요.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1920년대부터 난치성 아동 뇌전증, 즉 간질의 발작을 매우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데 이용되었던 식이요법이라고 합니다. 1930년대 대체의약품의 개발로 그 인기가 시들었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오늘날까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체중 감량과 더불어 당뇨병, 뇌전증, 혈관질환과 대사증후군을 비롯해 수많은 건강 회복 사례들이 소개되는 동시에 유의미한 연구 결과와 논문들이 꾸준하게 발표되면서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아무래도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된 식이요법이다 보니 지방 대 단백질 플러스 탄수화물 섭취량 비율이 4대1로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 중에서도 탄수화물을 가장 적은 양으로 제한합니다.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을 최대 20에서 50g 이하로 권장하는데 이 정도의 양은 채소는 물론이고 각종 식재료의 소량의 탄수화물이 포함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쌀이나 밀가루가 포함된 음식을 전혀 먹지 않아도 훌쩍 넘을 만한 양입니다. 가끔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일명 황제 다이어트라고 불리는 애킨스 다이어트와 같은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탄수화물을 극히 적은 양으로 제한한다는 점은 같지만 애킨스 다이어트는 지방보다 단백질 섭취를 늘릴 것을 권장하기 때문에 키토제닉 다이어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LCHF 다이어트는 스웨덴의 가정의학과 안니카 돌크비스트 박사가 살을 빼고 위염, 식도염과 수면장애를 개선하고 건강회복을 할 수 있었던 그녀의 경험을 방송과 여러 매체에 공유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008년 스웨덴 보건복지청에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지방 섭취를 늘려야 살이 빠지고 건강해진다는 안니카 박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LCHF가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을 뿐더러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와 실험 경험에 기반하여 결론을 내림으로써 스웨덴 전역으로 LCHF가 퍼져나갔고 체중 감량과 건강 호전 효과를 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게 되면서 그 인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LCHF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토는 가공식품, 정제된 탄수화물은 피하고 천연식품과 천연지방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덧붙이자면 스웨덴이라는 지역 특성상 천연버터가 주된 지방 공급원이지만 각자의 환경과 자신의 몸에 맞는 천연지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혈당을 빠르게 올리든 느리게 올리든 인슐린이 만들어지는 모든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대신 천연지방을 더 먹는 것을 권유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주된 영양소는 탄수화물과 지방이기 때문에 평소 식단에서 탄수화물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지방 섭취를 늘려야 내 몸에 필요한 만큼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안정되며 신진대사가 활성화되어 대사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지난 컨텐츠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당질 제한 다이어트는 일본의 내과 의사인 에베코지 박사가 자신이 앓고 있던 당뇨와 대사증후군을 6개월 만에 완치하며 이를 계기로 비만과 당뇨병 치료를 위해 개발한 식이요법으로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질 제한 다이어트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지만 탄수화물과 당류, 그러니까 하루 동안 밥이나 면을 먹지 않고 당질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경우 채소를 통해 12%의 당질을 섭취하고 단백질을 32%, 지방을 56% 섭취하는 것을 식사 원칙으로 합니다. 당질 제한 다이어트에는 당질만 제한한다면 지방과 단백질은 포만감이 들 정도로 충분히 먹어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에베코지 박사에 따르면 각기 지방 제한식, 지중해식, 당질 제한식을 실천한 322명을 2년 동안 관찰한 실험이 있었는데 지방 제한식과 지중해식을 한 사람들에게는 하루 섭취 열량을 300칼로리 줄이도록 하고 당질 제한식 그룹은 원하는 대로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3개월, 6개월, 1년, 2년 후 모든 그룹에서 섭취한 칼로리가 균등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당질 제한 다이어트를 한 그룹의 사람들은 칼로리 제한이 없이도 자연스럽게 섭취 칼로리가 줄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모든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마찬가지지만 당뇨병 환자로서 약을 먹고 있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다면 당질 제한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당질 제한으로 혈당 수치가 개선되었는데도 약을 먹거나 인슐린을 주사하면 저혈당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경변이 있다면 간이 거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포도당을 잘 생성하지 못해서 저혈당이 올 수 있고, 당질을 제한하다 보면 자연스레 지방을 더 먹게 되는데 췌장염이 있으신 분들은 지방을 적게 드셔야 하기 때문에 간경변이 있거나 췌장염이 있으신 분들은 당질 제한 시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 하니까 반드시 전문 의료인과 상담 후에 진행 여부를 결정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기까지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로 알려진 키토제닉, LCHF, 당질 제한 다이어트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해봤는데요. 이렇듯 저탄고지 다이어트에도 각기 기저질환이나 몸 상태와 목적에 따라 탄단지 거대 영양소의 섭취 비율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주목한 점은 이들 저탄고지 다이어트들이 저지방 저칼로리 다이어트로 잊혀졌던 인체 본연의 지방 대사 능력을 다시 활성화하는 시기 전략이라는 것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몇만 년 전부터 당질 대사와 지질 대사 능력을 모두 갖고 있었지만 가공식품과 정제된 탄수화물의 섭취가 많아지면서 장내 환경을 어지럽히고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켜 공복감이 빨리 오게 하고 식욕이 오르면서 끊임없이 음식을 먹게 하기 때문에 몸에 저장된 지방을 태우는 일 없이 계속해서 몸에 지방을 저장하는 데 익숙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건강 전문가들은 과체중과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장누수증후군을 비롯해서 혈관염증, 관절염증, 심혈관계 질환, 뇌와 간, 신장질환 등 각종 질병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게 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저탄고지 다이어트에서는 자신의 탄수화물, 단백질의 대사 한계치를 알아내서 적정량을 섭취하고 내 몸에 필요한 칼로리의 빈자리를 천연지방으로 채우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고 강조하는 것이 공통점인데요. 그러면 몸에 저장된 지방과 식이지방을 태워서 나오는 케톤체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케톤 상태인 키토시스에 진입하고 케톤체에 적응한 몸이 되어 지방 대사 능력을 활성화하고 살을 빼고 비만을 해결하면서 각종 질환을 호전시키고 건강 이점을 누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키토제닉, LCHF, 당질 제한 다이어트에서 제시하는 권장 식사 원칙을 잘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체중 감량이 잘 안 되거나 건강상 이점을 얻지 못하고 있으시다면 자신에게 맞는 적정 섭취량과 차이가 있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섭취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적정 섭취량을 찾는 것이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생활 패턴, 업무 강도, 운동량, 스트레스 정도와 수면의 질까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추천하는 저탄고지 식사 원칙은 관련 컨텐츠를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이번 컨텐츠는 마무리하고 더 유익한 다음 컨텐츠에서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